해가 떠야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지지난주부터 아마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뭔가, 영상이 좀 시작할 때 뭔가 좀 달라졌다라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영상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했고, 유튜브 쪽에서 연락이 와서 수익을 이제부터는 창출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좀 영상에 광고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익이 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광고가 들어감에 있어가지고 이 영상에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유튜브 쪽에서 저희한테 이제 입금을 해주는 건데, 그 수익이 지금 현재는 미천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몇만 원, 몇십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제가 유튜브 수익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내가 무슨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들어온 수익은 다 기부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에게 공식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 거고, 그래서 영상이 앞에 아니면 뭐 뒤에 아니면 중간에 광고가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원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내가 기부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광고를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시공사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메이저 회사가 있고 마이너 회사가 있고, 뭐 마이너 회사는 지인 통한 영업을 하고 메이저 회사는 온라인을 통한 영업을 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한 또 2차적인 또 시리즈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벌써 태양광 회사 대표가 말해주는 25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시공사 대 태양광 예비 사업주, 아니면 태양광 사업주, 아니면 태양광에 관심이 있는 관심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내용들이 많이 내포가 됐다라는 점을 꼭 감안하시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 시공사 대 태양광 사업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신뢰의 차이입니다. 태양광 시공사를 얼마나 믿느냐, 그리고 사업주를 얼마나 믿느냐 하는 그런 신뢰의 차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일인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시공사와 사업주의 간극은 결국에 신뢰의 차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계약하고 허가 진행하고 시공하고 사후 관리, 뭐 크게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한 가지 이야기로 풀어보면 돈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 시공사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은 거죠. 근데 사업주는 적게 주면 적게 줄수록 좋은 겁니다. 어차피 뭔가를 공사를 맡겼고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네가 이만큼 하면 내가 돈을 주고, 이만큼 하면 돈 주고, 이만큼 하면 돈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진행한다는 거는 뭐 세상의 이치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편적인 태양광 시공 계약은 얼마의 시공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당연히 돈. 자, 어떻게 시공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기초는 어떻게 하고, 모듈은 뭘로 쓸 거고, 그 다음에 시공은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안에 들어가는 뭐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사비에는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 개통연계비를 포함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뭐 토지 뭐 취등록세를 포함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또 당연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보편적인 태양광 시공 계약을 할 때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계약서를 쓰고 뭐 그걸 공증을 받든지 뭐를 하든지 아무튼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5번째,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시공사 입장에서는 안 되면 돈을 돌려주면 됩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안 되면 돈을 날리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시공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고 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우리가 합의를 하고 지나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는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굳이 뭐 많이 이야기를 하진 않죠. 왜? 서로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변수가 많은 태양광 사업입니다. 그래서 허가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시공사가 갑자기 힘들어져가지고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건 사기겠죠. 어떻게 봐보면. 여하튼 시공사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개통연계가 무기한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1년에서 한 5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 전화해보면 한 7년 걸린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개통연계가 무기한 연장이 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자, 시방서, 사양서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양서와 다른 공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방서를 주지 않는 회사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구두로 야 내가 모듈은 뭘로 써줄게 해놓고 막상 공사 들어가 보면 다른 모듈이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그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런 변수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타 등등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땅을 한 5,000평 정도 사가지고 1메가 정도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개발행위 허가가 나왔는데 용량이 한 700kg밖에 안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뭐 그런 기타 등등 이런 변수가 많은 태양광 사업입니다. 그리고 토목공사 비용이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 들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파이팅 넘치게 개발행위가 나와가지고 한 1억 5천에서 2억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변수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태양광 시공사가 무슨 전지전능한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태양광이 무슨 건물을 짓는 거와 같이 뭐 부동산 같이 이렇게 건물 짓는 거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냥 지으면 되는데,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것, 외적인 것까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뭐 자연 경관이니 아니면 그쪽 뭐 민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변수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시공사는 전지전능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은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을 하실 때 먼저 계약서 확인, 계약서를 확인을 하는데 길면 길수록 문제입니다.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저는 모르겠지만 저희 계약서 같은 경우는 한 3장 정도에 다 함축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여하튼 계약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길면 길수록 문제인데 요즘에는 표준계약서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이게 권장사항인 거고, 그래서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표준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사업주의에 좀 유리한 그런 표준계약서인데, 든다고 해서 또 시공사한테 불리하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서로가 합의를 함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것들을 진행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뭐 회사가 진행한 도급 계약서를 쓸 것인지 아니면 표준 계약서를 쓸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제 생각에는 길면 길수록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치 무슨 보험 증권 계약서 같이 긴 그런 회사도 제가 본 적이 한 요만큼 되는 회사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근데 길면 길수록 꼭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회사 규모를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이 됐든 아니 직접 가보든 뭐를 하든 꼭 회사 규모를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작으면 작을수록 문제는 당연히 있겠죠. 물론 처음 스타트 시작해가지고 회사를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격리 하나 두고 대표이사 하나 있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격리 하나 두고 그 다음에 설계 뜨는 애 하나 두고 저 있고 3명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30명 정도 있는데, 여하튼 이런 회사들 작으면 작을수록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직접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소개로 누가 야 이 회사가 좋으니까 이쪽에 한번 해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 제 생각으로는 직접 알아보시고 직접 확인을 꼭 하시라 라는 얘기 때문에 제가 이 문구를 넣었던 것 같고, 대표와 직접 계약을 하십시오. 영업사원이랑 계약하시지 마시고 대표와 직접 계약을 하시면 다음은 얼마라도 깎을 수는 있습니다. 막상 계약서 쓸 때 대표님 이만저만 하니까 한 500만 원만 깎아주십시오 하면 깎아줍니다. 대부분. 근데 영업사원이 진행을 하면 물론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먼저 부풀려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한 500만 원, 1,000만 원 깎아주겠죠. 그러면 자기가 한 1,000만 원 갖고 가는 거고, 500만 원 깎아주면 한 500만 원 갖고 뭐 여하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사원하고 계약을 하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그리고 꼭 대표와 직접 계약을 하시기를 저는 권장을 해드립니다. 다음은 한 2억짜리 공사나 뭐 3억짜리 공사 뭐 그 이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00kg 하나 분양 받는다고 해도 내가 2억 1,000만 원, 2억 2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는 건데 대표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영업사원하고 계약을 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꼭 대표랑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를 꼭 내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느낌이 나는 회사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부동산 뭐 복도방 하나 차려놓듯이 격리 하나 있고 자기가 대표랍시고 이렇게 앉아있고 뭐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도 있고 설계팀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인사과도 있고 뭐도 하고 막 이런 회사들하고 그런 복도방에 있는 회사하고 신뢰감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꼭 회사를 내방을 해보시고 계약을 하시라는 게 제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수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결국에는 본인이 잘 알아야 됩니다. 변수가 없으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변수 한 5가지, 6가지 정도 그 변수를 없애려면 결국엔 본인이 잘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시공사도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 꼭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허가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직접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이 공사를 진행을 하는 입장인 거고, 이 사업주는, 이 토지주는, 그 사업주가 토지주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사업주가 직접 지자체에다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하고 위임자가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허가가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물어볼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꼭 사업주가 직접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개통연계는 한국전력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개통연계 저희 회사 밴드 들어와 보시면 공급하는 리스트가 쭉 있어요. 전국 지자체. 그래서 그쪽으로 전화를 해서 사업주가 직접 전화해서 이 개통연계가 얼마나 남아있고 얼마나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용 범위가 얼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꼭 직접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내가 태양광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그러니까 사업주가 정확하게 태양광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확신을 하고 비로소 시공사를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자기가 태양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대충 뭐 누가 얘기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들어가지고 아 거기 돈 좀 번다고 하니까 나도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분하고, 정말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챙기시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다 들어가면서, 그리고 시공사 대표하고 통화도 하고 뭐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신 분하고 엄청나게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사원하고 계약하지 마시고 회사 대표하고 직접 계약하시고 회사로 직접 전화 주시고 회사로 직접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확히 알아야 본인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아니면 직원이 솔직히 막말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죠. 수익 분석에 있어서 조금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부지가 별로 좋지도 않은데 그냥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잘 알고 있으면 이 대표하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왁구가 나오죠. 아, 얘는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게 나오는데, 문제는 내가 모르고 있으면 얘 말만 듣고 아 그렇구나 저렇구나 하면서 그냥 계약을 하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로소 시공사를 신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공사에 대해서 한 2편 정도 영상을 찍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제 살 깎아먹기? 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저 혼자 자화자찬하고 뭐 자랑하고 뭐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가감없이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께서 조금 시공사를 선택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뭐 태양광에 대해서 좀 알게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 이거 맨날 감춰봐야 뭐합니까? 어차피 다 암암리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 거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영상에 대해서 조금 뭐 질타를 받는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태양광 시공회사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같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이 차이를 봤을 때 뭐 적어도 한 10년, 많게는 한 20년, 30년 이렇게 차이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카뻘 아니면 아들뻘 되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단아처럼 갑자기 나와가지고 뭐 유튜브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나름대로 태양광 쪽에서는 한 7년, 8년 정도 일을 하면서 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여하튼 그런 것들 다 감안하고 잘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월 1일 날 저희가 창립총회, 시민협동조합 창립총회가 끝나고 발기가 끝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회가 열리고 아마 태양광 발전소를 어딘가에 하나는 매입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기도 하고, 뭐 여러 사람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야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꼭 시민협동조합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제가 영상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광고 이렇게 올라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막 이런 것들도 그냥 좋게 봐주십시오. 왜냐면 어차피 그 수익 나오는 거 저희가 다 기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되면 제가 수익 기부한 거 어디에다 기부했는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고 조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을 찍도록 할 것 같고, 엊그저께 그 어떤 분이 전화하셔가지고 태양광 세금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좀 다뤄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한 번 더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데, 뭐 국민연금이 어떻고 뭐 건강보험료가 얼마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세금이 얼마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소득세가 얼마고 뭐 이런 얘기를 할 거면 저는 영상을 안 찍을 거고,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찍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취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예시들도 이렇게 좀 진행을 해드리고자 지금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 벌고 있고 100kg 했을 때 세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쫙 이렇게 나오고, 내가 1000만 원 벌었을 때 100kg 하고 있으면 얼마 나오는지 쫙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 조만간 아마 장기계약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장기계약 같은 경우에도 구시가 되면 바로 얼마에 장기계약 맺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도 재밌는 영상이었으면 좋을 것 같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